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전 시간에 재밌게 공부하셨죠? 이번 시간도 전 시간 내용을 복습하면서 마암기법으로 그냥 찝어찝어 공식을 암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비체적으로 나타낸 삼상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개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이제 좀 심플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토립자가 있었다, 그죠? 토립자가 있었고요. 토립자를 우리는 소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소일. 뭐 여기를 이제 소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간극이라 그랬죠. 간극인데 간극은 물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공기도 있고요. 자, 물도 있고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습윤토라고 이야기했죠. 습윤토. 습윤토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를 중량을 표현했고요. 이쪽을 부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량을 표현할 때, 자, 이 부분. 여기까지죠. 자, 요거는 뭐라 그랬죠? 중량은 중량인데 뭐의 중량? 그렇죠. 공기. 이거 우리 책하고 동일하게 다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최적으로 놨잖아요. 책하고 동일하게 할게요. 자, 이쪽을 최적으로 놔두고 이쪽을 중량으로 놔뒀죠. 자, 그럼 이쪽은 최적은 최적인데 뭐의 최적? 자, 공기의 최적이 되겠죠. 공기의 최적. 자, 이쪽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적은 최적인데 뭐의 최적? 자, 물의 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는 당연히 토립자의 최적이죠. 토립자의 최적인데 토립자의 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간극이라고 했잖아요. 토립자를 제외한 부분, 이 틈을 구멍을 간극이라고 했죠. V라고 했고요. 전체를 뭐라고 했냐면 이 전체가 바로 부피가 됐었죠. 전체가 V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쪽 보죠. 이쪽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쪽은 얘는요. 중량은 중량인데, 자, 얘는 공기의 중량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자, 얘는 중량은 중량인데 뭐의 중량? 물의 중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얘는요. 중량은 중량인데 토립자의 중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를 우리는 W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반복해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토립자의 부피는 우리가 얼마로 봤습니까? 토립자의 부피는 얼마로 봤습니까? 1로 봤고요. 이때 토립자의 부피는 뭐에서 못 빼준 거랑 똑같죠? V에서 V 빼준 거랑 똑같죠? V에서 V 빼준 거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VW 남자 여자가 있네.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포화 기억나시죠? 포화고요. 얘는요. 쎄쎄쎄를 좋아합니다. 쎄쎄쎄를 좋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남자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요.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선 물에 공기죠. 공기의 무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0이 되겠지요. 중량은요. 여자지요. 여자는요. 기가 셉니까? 기가 셉니다. 기가 세지요. 기가 세니까 빨리 더우니까 물 먹어야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때 한번 좀 더 볼까요? 전체가 1 플러스 2입니다. 그죠? 얘는 1입니다. 그럼 VV는 뭐가 돼요? VV는 2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겠죠. VV는 당연히 2가 됩니다라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VA를 물어보면 VA는 뭐에서 못 빼준 VA는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2에서 못 빼주면 돼요. VA죠. VA는 그죠? 여기 S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2에서 S2 빼주면 되죠. 여기에서 쎄쎄쎄를 빼주면 되니까. 그죠? 또 여러분 쎄쎄쎄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다 그랬죠? 조지 워싱턴은 쎄쎄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거의 다예요. 그게 우리 교재에 보시면 비체적으로 나타낸 흙의 삼상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바로 갑니다. 2번 간극비, 간극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인데요.
복습도 하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안 한 내용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간극비죠. 자, 이제 외운 거, 공식 외운 거 쉽게 갑니다. 간극비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간극의 부피, 간극. 비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간극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간극비. 또 얘는요, 조금 더 보면 VV는 결국 뭐랑 같아요? VV는. 이게 VV잖아요. 이게 VV인데 결국 얘는 뭐에서 못 빼주는 거예요? V, 전체 V에서 솔리드 부피를 빼준 게 바로 간극의 부피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얘는 전체 V에서 못 빼주는 거다. V에서 VS, 솔리드 빼준 그 나머지 틈을 우리는 VV라고 합니다. VS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극율 이야기했죠. 간극율. 간극율은 식이 뭐라고요? 간극율. 간극은 VV. 간극율은 전체를 의미했다. 그죠? 전체를 의미했어요. 이제 곱하기 100은 그냥 생략할게요. 간극율. 이렇게 갈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간극비하고 간극율하고 상관관계가 또 중요해요. 자, 2는요. n이 될 수 있다 없다? 아니 어떻게 2가 n이 됩니까? 안 되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려면 여기다가 n에다가 1 마이너스 n을 해주면 된다. 1 마이너스 n을 해주면 돼요. 1 마이너스 n.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2가 될 수 없죠. 되려면 여기다가 마찬가지 1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돼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n. 그런데 여기는 그냥 2니까 그냥 이렇게 2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지막에 n이 내려가야 되죠. 마지막에 내려가니까 얘는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합니다. 간극비와 간극율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먼저 정리할게요. 간극비, 흙 속의 토립자와 간극 부피의 비율. 흙 속의 토립자와 간극 부피의 비율. 뭐 당연한 얘기죠. 또 2와 n의 관계식 있죠. 2는 n에다가 1-n, n은 2에다가 1-2인데 요게 nn 요거 하나 더 내려준다라는 거 플러스 2라는 거 요것만 하나 주의하십시오. 다음 간극률 구하는 식 VV 간극율입니다.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거기에 포화도 S가 있네요. 자, 이것도 정리해 볼까요? 포화도 S 구하는 공식은 포화 남자 여자 있으면 포화되죠. 남자 여자 있으면 포화됩니다. 어디에서? 틈, 구멍이죠. 포화도 뭐야? 간극 부피죠. 포화도. 그래서 포화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죠? 포화도. 남자 여자 있으면 뭐라 그랬죠? 남자 여자는 쎄쎄쎄를 좋아합니다. 쎄쎄쎄를 좋아합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VW는 쎄쎄쎄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가면 되고요. 아래 만약 S가 1이라면 이거 우리 전 시간에 다 이야기 드렸죠. 포화도 S가 1이라면 만약 포화도 S가 1이라면 뭐와 뭐는 똑같은 겁니까? 만약에 이게 1이라면 뭐와 뭐는 똑같다. 당연히 VW 또 VV는 똑같다. 또 뭐는 똑같다. 물의 중량도 똑같다. 왜 그런지 설명 다 드렸죠. 한꺼번에 원샷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른쪽 좀 볼게요. 가이드 보시면 거기 투수성 있습니다. 뭐 다 이해가 되는 건데 하나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거기에 투수성. 투수성을 보통 K라고 합니다. 투수성. 물 빠지는 거죠. 자, 물 빠지는 것은 당연히 뭐가 더 잘 빠집니까? 뭐 얘기 하나만 하죠. 모래가 더 잘 빠져요. 물이 더 잘 빠져요. 당연히 모래가 투수성은 뭐보다? 점토보다는 클 거예요. 즉 사질토가 점성토보다는 투수성이 클 거예요. 모래에다 물 부으면 물이 쭉 빠지잖아요. 모래 찰랑찰랑. 근데 점토에다가 찰흙에다 물 부어봐요. 물이 빠집니까? 투수성이 안 좋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간극, 그 구멍 때문에 그런 거죠. 구멍, 간극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극도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래가 뭐보다? 점토보다 크기 때문에 물은 더 쫄쫄쫄 빠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간극비. 간극비는 어디로 간다고요? 간극비는요. 간극비지요.
VV, 간극의 부피, 얘는 흙의 부피. 이 간극의 부피, 간극하고 간극비하고 달라요. 얘는 모래가 더 클까요? 점토가 더 클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얘는 점토가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간극비는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간극비가 모래가 점토보다 크냐 이런 얘기죠. 우선 모래보다 점토가 입자가 더 작지요. 모래는 입자가 굵죠.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얘는 모래, 얘는 점토. 이 모래하고 점토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래는 입자가 크다. 그러니까 자갈도 사질토의 개념으로 보세요. 사질토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 게 바로 모래가 될 거고요. 점토는요. 입자가 굉장히 가늘죠. 2 마이크론 이하, 0.002mm 이하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요런 입자가 되겠죠. 요런 입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극비 E는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간극비는요. 간극비는 간극의 부피를 뭘로 나눠요? 흙의 부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흙의 부피에 대해서 요 간극의 부피가 모래보다도 이 흙의 부피 중에서 간극의 부피 점토가 더 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얼음 있지, 얼음을 커다란 박스에 얼음 있잖아요. 얼음을 통에다가 확 받아봐요. 얼음을 통에다가 받아 놓으면 얼음의 입자는 굵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굵은 입자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얼음의 입자를 더 깨요. 막 빡빡 깨가지고 다시 똑같은 양을 부어봐요. 다시 똑같은 양을 부으면 얘보다 올라갈까요? 더 줄어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입자가 더 가늘게 더 구겨지면서 부셔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간극이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요만큼이 더 최적이 올라올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입자가 더 가늘면 이 구멍이 더 커지더라. 어떤 상태에서 동일 부피 안에서는 그 간극의 최적이 더 입자가 작은 게 더 커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이도 줘도 싫으면 이건 다 이해되잖아요. 투수성 K는 모래가 더 물이 잘 빠져요. 이유는 구멍이 더 숑숑숑 뚫려 있기 때문에 좋아요. 간극 B는 반대. 무조건 반대다. 생각하기 싫으면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반대다. 그럼 문제 없습니다. 반대다. 자, 하나 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물의 단위 중량 가볼게요. 물의 단위 중량. 가마 W. 가마 W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중부. W, V, W. 얘는 뭐라고요? 1 톤 퍼 미터 3승 1 그램 퍼 센치 3승인데 지금은 이제 뭘로 바뀐다? 9.8도 줬지만 9.81 킬로뉴턴 퍼 미터 메타 3승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시험 문제 안 주어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시험 문제 얘다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얘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를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은 톤 퍼 메다 3승 우리 편하잖아요. 계산한 다음에 다시 킬로뉴턴으로 바꿔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계산하는 과정이 어떤 그런 어떤 기술 아주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죠. 이제 그런 스킬은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다음에 이제 함수, 비함수율 보고 정리해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말 그대로 함수 따따따죠. 함수비 함수율. 자, 뭐 번호는 뭐 굳이 붙일 필요 없겠네. 함수비. 그냥 얘도 이렇게 기호를 붙이자. 함수비 오메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수비지요. 함수는 뭐라 그랬죠? 따따따따따따 함수 따따따. 따따따 함수. 비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땅에 떨어진다고요. 곱하기 100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죠? 다시 뭐 프라임 함수 율이지요. 율은 전체를 의미하니까 따따따. 자, 따따따. 따따따. 함수 율은 전체를 의미하는군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여러분 간극비와 간극율 서로 상관관계를 표현했죠. 간극비는요. 간극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n을 해줘야 되고 간극률도 1-n인데 여기 내려가니까 여기 내려가서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오메가 다시가 될 수 없습니다.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1 마이너스 오메가 다시.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에 오메가 다시는요. 오메가 다시는 오메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1 마이너스 오메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가 있네요. 다시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다시.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이렇게 바뀝니다를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요, 뭐죠? WW입니다. 뭡니까? 물의 중량이죠. 물의 무게지요. 물의 무게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게는 아까 어떻게 정리했어요? 무게는 이쪽 그림 그렸을 때 기억나시죠? 무게는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자, 공기의 무게와 뭐를 더한 거죠? 물의 무게와 뭐를 더한 거죠? 흙의 무게를 더한 거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공기의 무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WW는 뭐에서 못 빼주는 거랑 똑같다? W에서 결국 못 빼주는 거랑 똑같아요. 흙의 무게를 빼준 거와 토립자의 무게를 빼준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만약 곱하기 100을 안 쓸 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70%라는 말이 나오면 70%라면 70%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여기다 얼마 쓰면 돼요? 0.7 넣으면 굳이 얘는 곱하기 100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70%다 바로 넣자는 말이에요. 0.7 바로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를 퍼센트로 고쳐줄 거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이야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교재 보고 할게요. 교재 보고. 그럼 여러분 거기 우리 교재에서 이미 2번 간극비, 간극률, 3번 함수비, 함수율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오른쪽 가이드 보세요. 포화도에 따른 흙의 상태 또 이야기합니다. 습윤토 기본이죠. 습윤토는 뭐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공기, 또 물, 또 토립자 이렇게 3상이 전부 다 있는 걸 우리는 습윤토라고 했고 거기에 공기만 있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건조토라고 했고요. 거기에 뭐만 있는 거? 물만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포화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 보면 실험을 통해서 함수비를 구하는데 다시 실험을 통해서 함수비를 구하는데 써볼게요. 여러분 함수비. 함수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함수 따따따. 함수 따따따. 비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실험을 통해서 구한답니다.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구한다는 말은 결국 이 WW 대신에 전체 W는 알 거고 WS도 알기 때문에 WW 대신에 이렇게 구할 거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W의 의미를 보세요. W는 뭡니까? 젖은 흙 무게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이 W가 왜 젖은 흙 무게일까요? 왜냐하면 얘는 전체 W죠. 전체 W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체 W는 공기, 물, 흙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젖은 흙 무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얘가 뭐야? 얘는 마른 흙만의 무게이기 때문에 마른 흙 무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얘도 뭐가 돼요? 마른 흙 무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WS라는 말은 건조시킨 후에 어떤 그 중량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신나게 풀어볼게요. 자, 1번이요. 흙의 3상에서 흙 입자인 고체 부분의 최적을 1로 가정하래요. 그러니까 VS가 1이죠. 이거는 사실 당연히 이렇게 가정하고 모든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주어지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를 구하는 거야? 공기만이 차지하는 최적. 자, 1번 문제. 결론은 뭐라고요? 공기만이 차지하는 최적. VA를 구하는 문제 아닙니까? VA.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이쪽 V 쪽 한번 볼게요. V 쪽. 자, 그러면 자, 흙의 3상에서요.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토립자, 소일. 자, 물, 공기 이렇게 있었죠. 이때 자, 부피죠. 뭐의 부피? 공기의 부피. 부피죠. 뭐의 부피? 물의 부피. 부피죠. 뭐의 부피? 이렇게 토립자의 부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피긴 부피인데 간극의 부피였죠. V. 그리고 전체를 우리는 전체 V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전체를 V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VA라는 말은요. VA라는 말은 결국 자, 이게 VA네요. VA라는 말은 뭐에서 못 빼주는 거야? V에서 결국 뭘 빼주는 거군요. VW를 빼주는 거죠. 자, VA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못 빼주는 거야? 간극의 부피에서 못 빼주는 겁니까? 물의 부피를 빼준 겁니다.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말이죠. 여러분, 요거 V는 뭐랑 같죠? 얘는 뭐라 했습니까? 얘는 남자는 일리가 있다 그랬죠. 남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뭐라 했습니까? 1이라고 했지요. 그럼 V는 뭐가 돼야 돼요? V는 2가 돼 있죠. 그러니까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V는 2지요. VW는 얘는 뭐라 했죠? 남자 여자 같이 쓰면 뭐가 된다고요? 쎄쎄쎄를 좋아하는군요. 쎄쎄쎄 이렇게 가야 되겠죠. V는 남자끼리 다니는 거죠. 남자끼리 다니려면 이뻐야 되지요. 그렇다고 생각해줘요. 남자끼리 다니려면 이뻐야 돼요. 남자 여자는 쎄쎄쎄를 좋아해요. 이렇게 정의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얘는 끝났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 2를 앞으로 빼면 2 빼면 그냥 1 마이너스 S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물론 나누기 100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흙의 구성도에서 최적을 1로 했을 때, 얘는 당연히 1로 하는 거예요. 1로 했을 때 간극의 최적을 구하십시오. 간극의 최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1로 했을 때 간극의 최적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2번입니다. 문제 보니까 간극률이 있어요. 간극률이 있고 여기 있네. 간극의 최적이란 말은 뭘 구하는 거야? V를 구하세요. 좀 그런 문제네요. V를 구하세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전부 다 N이 있네. 보기에 간극률을 이용하는 문제네. 간극률. 그럼 간극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간극률을 구하는 공식은요. 간극률이니까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요? 간극 VV. 율 전체지요. 곱하기 100은 뺄게요. 간극율 가면 되겠죠? 간극률인데 얘는 구성도에서 최적 V를 1로 하라고 했네. 얘를 1로 놓으라고 했네요. 얘를. 그죠? V를 1로 놓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얘를 1로 놓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네요. 얘를 1로 놓으라고 했으니까 간극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동일하다? V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3번. 자, 포화도 S가 주었습니다. 비중 G가 주었습니다. 함수 B 오메가가 주었습니다. 공극률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공극률 N을 구하십시오. 간극률, 공극률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공식은요. 간극율은 전체를 의미한다. 그죠? 얘 구하면 되죠. 간극율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간극률은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지금 앞만 문제를 봐도 주어진 조건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얘는 다시 빨리 간극 B로 바꿀 수가 있겠죠. 간극 B 1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N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만 안다면 2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2는 이제 눈에 보입니까? 조지 워싱턴은 뭐를 좋아한다? 쎄쎄쎄를 좋아한다.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2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간극률 U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4번. 직경 높이 있어요. 점토실에 수분 중량이 있습니다. 건조로에서 건조시킨 후의 중량이 있습니다. 수분 중량이란 말은 무슨 말? 전체 W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좀 촉촉한 물에 젖은 흙. 다음에 건조로에서 건조시킨 흙의 중량. 얘는 뭐야? 오로지 토립자의 중량 WS를 의미하는 거네요. 얘가 주어진 거죠. 결론은 뭘 구해라? 함수비를 구해라. 함수비 구하는 식은요. 함수 뭐야? 함수 따따따 함수 B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함수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함수비 그죠? 그럼 이때 이 WW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요. 전체 W에서 못 빼주는 거와 똑같아요. 토립자의 중량 빼주면 되죠. 왜? 여기에 공기의 중량은 없으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뭐 더 하나 많아지요. 얼마? 근데 지금 여기 용기의 무게가 10g인 거 알아야 돼. 용기의 무게가 있어요. 용기의 무게가 있으니까 W는 어떻게 줘야 돼요? W는 시료를 용기에 넣어서 무게를 냈더니 35래요. 근데 용기의 무게가 10이잖아요. 그거 빼줘야죠. 35 마이너스 10. 용기의 무게는 빼줘야죠. 자, 또 WS는 얼마래요? 건조시킨 무게는 25래요. 그럼 25에다가 용기의 무게 빼줘야죠. 10. 마찬가지로 25에다가 용기의 무게는 빼줘야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잠깐만 지금 4번인데 헷갈렸네. 4번인데 그죠? 잠깐만 지금 4번 5번 완전 헷갈렸네.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잠깐만요. 이게 저 5번을 풀어버렸네. 잠깐만요. 다시. 어쨌든 다시 이거죠. 오메가는 WWWS 그죠? 실수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가면 되겠네. WW는 W죠. WW는 뭐에서 못 빼준 거예요? 전체 W에서 WS를 빼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W는 주어졌네요. 얼마? 250. 그러니까 250에다 WS 토립자의 무게는 얼마? 건조시킨 토립자의 무게는 200g이라고 그랬죠? 200g. 마찬가지 얼마? 200g. 자, 이렇게 넣어서 요건 4번 문제고 제가 5번하고 헷갈렸네. 5번은 똑같은 문제죠. 5번은 함수비 측정을 했답니다. 근데 용기의 무게가 10g이래. 용기의 무게 10g. 그죠? 또 무게를 쟀더니 W가 35, 건조시킨 WS가 25. 함수비는 얼마입니까? 5번. 똑같은 문제죠. 함수비는 함수 따따따 함수. B는 어디에 떨어져요? B는 땅에 떨어져요.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W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전체 W에서 못 빼주면 된다. WS 빼주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얼마? 시료를 용기에 넣어서 무게를 쟀더니 35g인데 용기의 무게가 10. 그거 빼줘야죠. 용기 무게 빼줘야죠. 35 마이너스 10. 용기 무게 빼줘야죠. WS는 25g이라고 했죠. 25인데 마찬가지 못 빼줘야 돼요. 용기의 무게를 빼줘야죠. 마찬가지. 25인데 용기의 무게를 빼줘야 합니다. 이 사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자, 그림과 같이 흑입자가 크기가 균일한 구로 배열돼 있대요. 자, 구로 그죠? 직경 D로 간극비를 구하십시오. 좀 재미난 문제네요. 간극비 2를 구하십시오. 자, 간극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간극비는 간극 VV. 간극 B는 땅에 떨어져요. 요 기본 개념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때 VV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VV는 V에서 못 빼주면 돼요. 전체 V에서 토립자의 부피를 빼주면 됩니다. 즉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VS. 자, 이렇게만 가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죠? 자, V는 전체 부피가 얘는 뭐야? 전체 부피니까 간극을 포함한 부피예요. 간극을 포함한 부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높이 해주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4D 곱하기 4D. 자, 높이는 얼마야? 직경이 D니까 D.
이러면 전체 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간극을 포함한 거죠. 간극 포함한 게 전체 V예요. 근데 VS는 간극을 빼야죠. 간극을 빼줘야죠. 간극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9의 최적은 3분의 4. 자, 3분의 4 파이 R, 3분의 4 파이 R 3승 있죠? 3분의 4 파이 R 3승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 16개 있네요. 16개. 그러니까 얘는 간극을 빼줘야죠. 간극을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렇게 봤더니 R만 하면 돼. R을 반지름 R은 얼마야? 2분의 D. 직경이 D니까 반지름 R이 얼마? 2분의 D. 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8페이지 갈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좀 반복하면서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장 요 부분이 좀 재밌게만 좀 넘어간다면 토질은 정말 재밌는 과목이 돼요. 이 기본적인 공식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토질은 정말 이제 재미난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암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 토질은 정말 어려운 과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4번 갑니다. 무게가 뭐죠? 무게. 흙 입자만의 무게가 있고 물만의 무게가 있습니다. 자, 무게를 구할 때는요. 무조건 뭘 이용한다? 무게를 구할 때는 무조건 함수비 오메가를 이용한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무게를 구할 때는 함수비를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비 구하는 식이 뭐예요? 함수비는 함수 따따따 물의 무게 따따따 함수 비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이렇게 식이 무게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함수비를 구할 때는 무조건 뭐를 이용한다? 오메가. 그죠? 물의 무게를 구할 때는 그냥 무게를 이용할 때는 함수비를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 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W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체 W에서 못 빼주는 거랑 똑같다. W S를 빼준 거와 똑같다. 그죠? WS는 또 반대로 W에서 못 빼주는 거와 똑같다. 물의 무게 W를 빼준 거와 똑같다. 왜? 전체 W는 뭐니까? 공기의 무게 플러스 물의 무게 플러스 토리자의 무게가 됐죠. 근데 뭐는 무시, 공기는 무시. 이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4번의 무게 보면 흙 입자만의 무게를 구하십시오. 아니, 흙 입자만의 무게를 구하라면 얘를 이용하면 되죠. 다시 보세요. 흙 입자만의 무게를 구하세요. 함수비를 이용하면 되겠네. 함수비는 따따따 BWS죠. 흙 입자만의 무게를 구하려면 얘를 미지수로 내야 되니까 WS가 나오게끔 얘는 W-WS 얘를 미지수로 둬가지고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를 구하세요? 물만의 무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물만의 무게는 함수비는 따따따 함수비는 땅에 떨어진다. 이번엔 물만의 무게인 W를 미지수로 두면 되니까 이번엔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W로 바꾸면 어차피 문제에서는 얘 W 주어지고 오메가 주어질 거니까 그때 얘 구하는 거죠. 이거 우리 계산기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부피와 무게와의 관계 뭐 할 필요 없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요거 또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가만 W 물의 단위 중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물의 단위 중량은
부, W, W, V, W. 이거죠. W, W, V, W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VW는 뭐야? VW는 남자, 여자 같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같이 있을 땐 포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SSL을 좋아하네요. SE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 WW를 물어본다면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마 W에다가 SSL을 좋아합니다. 이걸 왜 공식을 외우냐고요. 이제 우린 요 정도쯤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오죠.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중 갑니다. 비중, 뭐 비교된 중량이니까 이것도 다 이야기한 거죠. 비중. 근데 우리는 이제 토질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S가 없어도 당연히 흙의 비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흙의 비중. 우리 수학에서도 공부했던 내용. 비중, 비교된 중량이죠. 비교된 중량, 뭐와 비교된 중량? 물과 비교한 거죠. 어떤 물체의 중량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요거보다는 우리 수학에서 어떻게 더 많이 쓴다 그랬죠? 단위 중량과 비교한다 그랬죠. 오메가. 근데 토질은 오메가가 아니고 감마라고 했죠. 자, 감마 W 물의 단위 중량과 어떤 감마 S 어떤 물체의 단위 중량으로 요렇게 정리합니다. 이때 물체의 단위 중량은 뭐니까 얘는 중, 부, S면은 S, S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시비 걸지 않겠죠? 중, 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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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리고 감마 W 이걸 공식으로 암기하면 바보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가이드 봅니다. 가이드. 포화도 S가 100%라면 이제 문제 풀 때의 방법인데 자, 포화도 S가 100% 1이죠. 포화도가 1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어차피 포화도 S는 포화, 남자, 여자 포화, 남자, 여자 포화. 남자, 여자 포화 어디에서? 틈에서 포화되는 거죠. 틈 V, V. 간극에서 포화되는 게 1이라면 결국 어떤 의미? VW와 VV는 같더라. 또 모두 같더라. W도 같더라. 왜? 요거 중부가 물의 단위 중에 1이기 때문에 그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를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쭉 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내용 요거죠. 우리 조지 워싱턴은 얘는 이제 당연히 S 안 붙여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지 워싱턴은 SSL을 좋아합니다라는 요 기본식을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SE는 뭐랑 같은 말? 얘는 뭐랑 같죠? SE가 되려면 남자 여자죠. 남자 여자 있으면 SSL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또 하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자가 있을 거면 남자끼리 있을 거면 좀 이뻐야 되지요. 이뻐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보죠. 이는 뭐죠? 간극 B지요. 정리해 봅니다. 간극 VV 간극 B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얘는요. 간극율과도 이야기할 수 있죠. 간극률 1-n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VS라고 하는 것은 토립자의 부피는 결국 뭐죠? 전체 V에서 간극의 부피를 빼준 거와 같습니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포화도 S죠. 포화도 S는 포화되려면 남자 여자죠. 남자 여자 포화. 어디에서? 틈에서. 틈 VV죠. 틈 구멍에서 포화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화도 S를 정리하는 거였고요. 다음에 오메가 함수비죠. 함수비 오메가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메가 함수비 따따따 함수 B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함수비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함수비. 또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W는 W-WS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는요. W-WW로도 바꿀 수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비중 갑니다. 비중은요. 비교된 중량이지요. 비교된 중량이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가버릴게요. 감마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 감마 S죠. 감마 S를 풀어버리겠습니다. 감마 S를 풀려면 중부 S 나머지 감마 W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거의 다가 여기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교재 정리라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문제로 이제 우리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토질은 좀 즐겁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1번. 어떤 흙의 중량이 450g, 문제 1번. 첫 번째 중량 450g의 의미는 중량이죠. 전체 중량, 젖은 흙의 무게. 함수비 20%, 함수비 오메가가 주어졌습니다. 이 흙을 완전히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을 구하래. 그럼 뭘 구하라는 문제예요? 건조시켰을 때 토립자만의 중량, 그리고 뭐를 구하라는 거야? WS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이때 함수비가 주어졌잖아요. 식을 해볼까요? 함수비. 함수비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해요? 함수비는 함수비, 함수, 따따따. 함수, B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W를 빨리 바꿀 수 있죠. 왜? W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W 마이너스 WS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볼게요. 함수비가 얼마? 20%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고 나는 그냥 얘를 0.2로 갈게요. 0.2로 쓸 거면 굳이 곱하기 100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전체 W는 얼마? 450g. 얘는 얼마? 450g. 그럼 식은 하나고 미지수는 2개네. 그럼 여러분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이용해도 되고 난 그도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있는 답을 다 넣어봐요. 보기에는 1번 360 넣어서 0.2가 되는지 425 넣어서 0.2가 되는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굳이 요거를 왔다리 갔다리 사측 연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계산기를 먼저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바로 보기에 있는 답을 넣어가지고 역으로 답을 뽑아버리시라고요. 문제 2번입니다. 함수비 18% 흙이 500kg인데요. 얘를 함수비 24%로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추가되는 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2번 문제. 보기에서는 지금 킬로그램도 있고 뉴턴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킬로그램이라는 게 없어질 거예요. 뉴턴, 뭐 킬로 뉴턴으로 바뀌겠죠? 자, 먼저 그러면 함수비 18%. 자, 함수비가 18%랍니다. 이때 물의 량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전체 W가 있으니까 얘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자, 함수비. 함수비를 구하는 공식은 함수 따따따 함수 B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죠? 이때 빨리 얘를 바꿔야 되겠죠? W를 빨리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아니라 빨리 물의 양을 구해줘야 되니까 얘를 빨리 뭘로 바꿔줘야 돼요? W 마이너스 WW 물의 양으로 WW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럼 첫 함수비가 얼마? 18% 0.18이죠. 이때 전체 W는 얼마예요? 500입니까? 얘는 500이래죠. 그럼 여러분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이때 WW 물의 량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죠. 솔브 기능 이용하면 WW를 구했어요. 이때 76.27이 나왔대요. 76.27 단위는요 킬로그램 이렇게 나왔대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엔 함수비를 증가시켜요. 24%로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비례식하면 되지 뭐. 자, 보세요. 얘는 함수비 몇 %일 때? 18%일 때 물의 량이 요거래요. 자, 두 번째. 함수비 18% 그죠? 18%일 때 0.18에 상관없어요. 18%일 때 얼마? 76점 물의 량이 76.27kg이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얼마로 24%로 늘릴 때지요. 24%로 늘릴 때 물의 량이 얼마입니까? X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 곱해주고 얘 곱해줘서 X는 얼마입니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계산기 누르시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101.69가 나온대요. 킬로그램으로. 근데 주의할 거는 문제는 추가해야 되는 물의 양을 구한 거죠. 추가. 즉 여기서 요게 되는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추가가 됩니까? 그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빼줘야겠죠. 여기에다가 얘를 빼준 양 그게 바로 최종 결론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단위가 뭘로 나와요? 킬로그램으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뉴턴으로 바꾼다라고 한다 빨리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9.8을 곱해줘야지 뉴턴 값으로 나오죠.
아니면 10을 약 10을 곱해줘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뉴턴, 몇 뉴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여기를 빼준 추가해야 될 양을 구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자, 4번 봅니다. 포화도 S. 4번 포화도 S가 있고요. 함수비 있고요. 또 뭐도 있나요? 비중도 있네요. 뭘 구하세요? 간극비 2를 구하세요. 이제 바로 보이십니까? 어디 구하면 됩니까? 조지 워싱턴은 SSL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2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간극 U를 구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간극 U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어차피 2는 뭘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n에다가 1-n으로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n을 구할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2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요 정도만 하죠.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토질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요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부터 토질이 쉽습니다. 꼭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